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날은 무덥지만은 빨리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생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삼류 삼류적인 생각, 이류적인, 그리고 일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좀 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류는 돈을 단번에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류는 돈을 저축할 생각만 하죠. 그럼 일류는 뭐냐? 이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투자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인류적인 마인드, 인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삼류는 뒷담화를 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럼 이류는 이 과거를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럼 인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 미래 얘기하나요? 미래. 이 미래를 이야기한다. 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인류야. 인류. 그리고 삼류는요. 또 이 책 읽기는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이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는 거죠. 인류는 뭐냐? 핵심을 파악한다. 핵심을 파악하면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삼류는 그 힘든 일을 마주하면서, 마주하는 게 아니죠. 마주하면은 도망가는 거야. 튀는 겁니다. 이를 삼류고, 이류는 뭔가 불평하면서 힘든 일을 해냅니다. 그럼 인류는 힘든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보니까. 삼류는 또 피로를 느껴도 열심히 해요. 이류는 피로를 느끼면 곧바로 쉽니다. 인류는 피로치 않게 체력을 키운다. 또 삼류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데, 이류는 당장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인류는 실패도 성공도 모두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류는 칭찬을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이류는 칭찬 받았을 때만 기뻐하고, 인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합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합니다. 그럼 천만쌤은 인류겠지? 여러분도 인류다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데, 애플이 보니까 그 실제 안경과 그 비슷한 형태죠. 그 스마트 글라스, 일명 애플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 애플 글라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AI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랑 소통을 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메타, 구글, 삼성전자 등도 안경과 고글 형태의 스마트 기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애플 전문 기자 그 마크 거먼에 따르니까 애플은 보다 저렴한 버전의 비전 프로 2세대를 개발하고 있고요. 앞서서 애플은 지난 1월에 증강현실 기기죠.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전 프로는 애플의 첫 고글형 웨어러블 기기인데, 출시 전에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약 480만 원이라는 그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과 이 컨텐츠 부족, 그 거추장스러운 사용성 등으로 흥행에 실패를 해요. 이에 따라서 애플이 AR 기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는데, 결국 2세대 모델로 다시 도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모델이 $1,500 미만이 아니라면은 비전 프로는 아마도 틈새 시장 제품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죠. 애플은 스마트 글라스 제품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애플이 스마트 글라스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다만 그 AR이죠. 그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류가 됐다네요. 진정한 애플 글라스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스마트 글라스는
안경 렌즈 안쪽에다 AR 디스플레이를 띄워가지고 사용자한테 정보랑 컨텐츠 제공합니다. 메타가 21년부터 내놓고 있는 그 레이벤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지난해 출시된 메타 레이벤 2세대 제품에 AI 기능까지 추가돼가지고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인식하고요. 사용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글라스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아이웨어 기업 그 에실로 룩소티카 이런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도 준비 중이네요. 여기에는 레이벤 선글라스랑 오클리 고글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메타랑 레이벤이 합작한 그 스마트 글라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다 보니까 협력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휴대성 때문입니다. AI를 탑재하면 안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스마트폰을 대체할 폼팩터로 떠오르는 거죠. 삼성도 구글, 퀄컴 등과 협력을 해서 XR 기기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삼성은 첫 XR 기기를 오는 10월이죠.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도 지난 5월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음성 비서가 탑재된 그 스마트 글라스죠. 이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데, 그 반면에 그 반도체 장비에서는 국산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2배 이상 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천병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 설계 업체들, 이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 대만 등 이 경쟁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좀 뒤처진다네요. 그래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가 1,063억 달러였어요. 우리나라는 199억 달러를 중국에 우리나라는 199억 달러 투자했고, 중국은 366억 달러. 대단하죠. 하여튼 반도체 장비 투자국 2위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 비율이 수년째 20%대 머물고 있어요. 이는 반대로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에 투자한 금액 중 이 80%가 해외 업체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수치상으로 보니까 지난해 반도체 장비 투자액 199억 달러 중 이 160억 달러 이 정도가 네덜란드 ASML, 미국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업체들로 빠져나갔대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팹립스 경쟁력은 아주 심각하답니다. 이 팹립스는 반도체 그 R&D 전문으로 하고 이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형태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가 대표적인데, 이런 전 세계 팹립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고작 1.5%입니다. 1.5%. 이 반도체 시장이 이제 호황에 접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이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아요. 하지만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입니다. 정부랑 반도체 업계가 팹립스와 함께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 반쪽짜리 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는 거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고 2, 4분기 실적에서 TSMC가 그 10조 원대 그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이 고공행진입니다. 근데 삼성하고 인텔은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격차만 벌어진답니다. 글로벌 1등 대만 TSMC가 2, 4분기 AI 칩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가지고 매출이 28조 5천억이에요. 순이익은 10조 5천억 기록을 했습니다. TSMC는
지난 7월 매출이 약 10조 8,25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고 올해 월 기준 매출 최고치 경신했고요. AI 반도체는 TSMC 2, 4분기 매출에서 52%의 점유율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합니다. 인텔은 올해 2, 4분기 파운드리에서 매출 43억 달러, 영업 손실이 3조 8,400억입니다.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가졌죠. 인텔은 자사의 고성능 CPU 생산에 대한 TSMC 3나노 공정 활용을 결정한 데 이어서 차기 제품은 TSMC에다 위탁 생산, 그런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네요. 이 첨단 미세 공정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의 기술력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수율하고 생산 능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은 2, 4분기 반도체에서 약 6조 4,500억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3천억 정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삼성은 그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HPC 고객 수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의 상패는 빅테크 이 공룡의 수주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협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미국 팹립스 AMD죠. 유력해요. 리사스 CEO가 다음 칩은 3나노 최신 공정으로 만들 거라고 했는데 현재 업계에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그래서 협업설이 제기된 바 있어요. 지난달 17일 그 AMD 관계자들이 삼성전자를 방문했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글로벌 3위인 중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죠. SMIC 2, 4분기가 매출이 2조 6천억이네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1.8% 증가를 했고 상반기 중국 정부로부터 3,419억 달러, 3,419억 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무더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